하여튼 그 지금 이제 네. 장관님께서 이제 그 네. 당시 이제 장관을 하시다가 이제 네. 장관을 뭐 당에서도 그렇고 그 당시 이낙연 대표 이제 여기서 이낙연 전 대표 얘기가 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검찰 이제 그 당시 무도한 윤석열 총장 체제하고 어떻게 보면은 외롭게 싸움을 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장관님이. 네네네. 사실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청와대도 네네.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안 도와줬고 그냥 오로지 장관님 혼자 제가 봐도 그 당시에는 네. 혼자 이렇게 싸운 것 같아요. 싸우신 것 근데 같아요. 굿모닝 충청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건 아니고 하여튼 보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예. 근데 그때 그렇게 싸우고 계신데 네. 이 당에서 자꾸 이제 어떻게 좀 물러나줬으면 하는 그런 자꾸 뭐 발언 어디 가가지고 장관이 너무 뭐 검찰총장하고 대립을 해서 뭐 자기들 뭐 선거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떤 그 처했던 상황 이런 걸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긴데요. 매우 긴데요. 예, 그러니까 예. 길어도 좀 말씀. 네. 사실은 저도 윤석열 총장의 비위를 몰랐죠.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제가 10월 정도에 예. 10월 정도에 그 라임 사건의 주범이라고 예. 지목을 받은 예. 김봉현 씨가 예. 예. 그 서울신문에 편지를 보낸 게 예.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예. 그 요지는 라임 사건에서 예. 돈을 받은 예. 사람 중에 예. 일반인은 빼고 예. 정치인들하고 정치인 특히 그 당시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 예. 여당 정치인 예. 또는 청와대 고위직을 부르라고 한다. 예. 네. 그래서 본인은 원래 그냥 여객회사를 인수하기로 해서 네. 거기에 관련된 횡령 배임 사건으로만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자기를 수원에서 조사받고 있었는데 남부지검으로 옮겨가더니 거기서부터는 수사 방향이 정치 수사로 바뀌더라. 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잡히기 전에 구속되기 전에 술 접대를 자주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호합한 비싼 술자리를 사업적인 이유로 많이 가졌는데 자기 변호사가 그 앞으로 이 사람들이 잘 나갈 사람들이니까 라임 사건을 수사할 사람이니까 잘 대접해라. 그래서 남부로 가서 수사를 받게 됐는데 그때 술자리에서 대접했던 검사가 정말로 있더라.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야권 정치인한테도 돈을 수억 원을 줬는데 그걸 불어도 조수도 제대로 안 쓰고 그건 사건화 되질 않는다라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되게 심각하구나. 그래서 제가 이걸 제대로 감찰을 해봐라. 왜냐하면 그 라임 사건이라는 것은 제가 이게 서민 다중 피해 금융 사건으로 법무부에서 이제 주목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윤석열 총장이 그 사건 수사에 검사가 부족하니까 증언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걸 제가 다 들어줬거든요. 증언을 다 해줬거든요. 그거를 엉뚱하게 이제 변질을 시켜가지고 이제 정치적인 사건으로. 그리고 중간쯤에 제가 이제 보고를 받으니까 이거 이제 그 법무부 안에 있는 검사들이 그 자기 영역에 따라서 이제 그 돌아가는 동향을 보고를 하는 거죠. 라임 사건은 미국 무역금융펀드에다가 투자하는 건데 그 무역금융펀드 모태펀드가 부도가 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모집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그 부도난 위험 상품이라는 고지 없이 부도난 이후에도 국내에서는 이 돌려막기로 계속 모집했습니다. 그러니까 돌려막기라는 건 후속 그 참여자의 돈으로 앞에 들어온 사람의 돈을 높은 이유를 약속했는데 이제 그걸 이제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높은 이율이니까 네. 이거 재미가 쏠쏠하네 하면서 이제 참여자가 많아지는 피해자는 거죠. 늘어나는 거고. 네. 네. 그러니까 끝까지 갈 수가 네, 없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있으면 더 큰일 큰 나네. 피해가 생길 겁니다.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단 네. 말이죠. 그래서 이걸 원래 그러면 고지 설명 의무를 다 하지 않은 모집책이 누군지, 설계자가 누군지, 운용자가 누군지 이게 주범인데 네. 이쪽 수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다 도망튀고 못 잡았대요. 네. 그래? 다 증언을 해줬는데 도망튀게 했단 말이야? 네. 화가 나 있는 예, 상황인데 네. 이 김봉현 씨가 예. 이 수사 방향을 본질은 어디 가고 자기도 그 주범도 아닌데 자기는 그 펀드의 모집에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그 라임으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예. 여객회사를 인수하기로 했는데 라임에서 돈을 안 주니까 그것도 부도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건 이상한 거구나. 감찰을 지시를 했더니 이제 그 감찰 담당관이 가서 한 사흘을 주말에 꼬박 감찰을 해왔어요. 예. 편지 내용이 거의 과장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예. 이것이 혹시 네. 다른 사건도 이와 이런 같이 식으로 사건을 그러니까 본인 관련된 것은 매장하고 숨기고 어떤 정치적 사건으로 크게 키워가지고 이 어떤 특정 세력에 타격을 주고 네, 정치 검찰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마침 이제 국정감사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에 여러 의원들이 한 꼭지씩 질문을 하는 것들인데 그게 거의 그냥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 청문회 때 이 다 자기가 무관하다, 모른다, 그런 일 없다, 부인하거나 했던 것들을 그 당시는 이 여당 의원들이 총장을 시키려고 엄호를 해줬는데 그렇죠. 이제는 이게 문제다라고 이제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본인, 부인, 장모 비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뇌물 의혹 사건, 그 유명한 용산 세무서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줬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부인은 주가 조작 사건, 장모는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사기 사건 이런 것들을 계속 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장관. 그럼 제가 그 법대로 해야 되겠죠. 법대로 하는 게 뭡니까? 네, 감찰 일단 조사해보고 의혹이 있으면 후속 조치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다 했잖아요. 이건 국회의원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고 국민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 업무가 된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걸 그냥 시간 때우고 뭉개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직무유기죠. 직무유기죠. 네. 그러면 민주당한테 묻고 싶어요. 민주당에서 국정감사에 저보고 법대로 하라고 촉구를 해서 제가 장관으로서 법대로 장관의 권한으로 장관의 책무로 제대로 일을 했어요. 하고 났더니 추윤 갈등 일으켰다고 그러면 문제를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왜 그걸 감찰을 하고 징계를 해가지고 이사 다니냐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하고 싶은 거죠. 그럼 그 당시에 이제 그 얘기를 듣고도 이제 사실은 계속 우리 장관님한테 이제 압력을 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이라는 국회의원들이 제가 볼 때는 빨리 그만둬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게 그냥 이제 개혁은 곧 갈등이다. 갈등이 계속 있으면 이건 피로감을 준다. 이런 게 이제 조중동 논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똑같은 그 구조예요. 성폭행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면은 그러면 그 가해자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지. 창피하게 또 뭐 그런 걸 얘기해? 그 문제가 어떤 문제죠? 위안부 문제잖아요. 위안부가
그 어려움을 딛고 용기를 내서 이런 네. 인권 침해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네. 역사적으로 우리가 창피한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까? 한일 간에?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 법을 집행해야 되는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총장의 비위가 이 정도인데 검찰총장이 돼버리니까 이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관으로서는 법을 바로잡기 위해서 감사밖에 감찰 이 총장의 지휘를 배제하고 자기 사건을 가족 사건을 자기가 수사 못하게 그렇죠. 지휘를 하는 거니까 이걸 배제를 하고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제가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 식이 된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민주당은 집중해야 될 것이 그러면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있게끔 이 아까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국회의원의 책무를 가지고 수사기관도 열심히 하게끔 여러 자료를 요구하고 수사기관이 이걸 무시할 수 없게끔 국회에서 계속 자료 요구하고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언론도 외면을 못하는 것이고 그렇죠. 똑같이 이 수사기관도 이걸 덮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출을 시켜줘야 되는 거지. 바이럴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바이럴을 해주게 해야 되는데 바이럴을 거꾸로 갈등 바이럴로 들어가서 갈등이다, 추미애 물러나는 게 좋겠다. 민생이 부각이 안 된다. 우리 코로나인데도 이렇게 경제가 괜찮은데 이게 돋보이지 않는다. 주윤 갈등 때문에 이런 바보 같은 정무적인 그게 정무적인 전략이래요. 뭐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이게 잘못 판단하면 꼽다시 정치 검찰이 아니고 검찰 정치를 당하게 된다. 이들은 야심이 있다.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그 안을 다 들여다봤어요. 별거 아닌 거죠. 권력이라는 건. 우리가 하면 더 잘하겠다. 박근혜 대통령 수사했던 내용을. 그 정권을 이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서 헌정지에서 민주주의를 회복해서 이 국민의 이 정부가 탄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가 국민의 손에 의해서 탄생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검찰에 의한 정권이 탄생했는데 이걸 왜 우리가 남을 줘? 검찰을 위한 정부를 세워야지. 이렇게 꿈을 꾸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대단히. 그거를 장관님은 보이는데 다른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못 본 게 아니라 못 본 척한 거 아닐까요? 아니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관님, 윤석열 후보가 되면요, 우리한테 더 쉬워요. 윤석열이 대권 후보가 되면 TV 토론도 못할 것 같고, 우리가 훨씬 이기기가 쉽다. 우리 후보 누가 나간다 하더라도 이길 것이다. TV 토론으로 우리가 제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언론 환경에 TV 토론이 국민들이 그것만 보고 투표를 할까요? TV 토론은 그냥 토론인 거고 토론의 그 제한 시간에 시간 제약 때문에 다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아는 비전을 그 주어진 시간에 실력이 다 알아지도록 말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 뭐 터무니없게 얘기를 해도 그걸 제재하거나 뭐 증명할 수도 없잖아요. 박근혜, 문재인 TV 토론 봤잖아요. 어떤 철학이나 비전 실력은 문재인 후보가 뛰어났지만 토론 다 마치고 나니까 못할 줄 알았던 박근혜가 잘 하더라 이렇게 되는 그렇게 거예요. 되는 맞아. 그러니까 지금 뭐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그 당시 토론할 때 보면은 막무가내 아니면 거짓말도 그냥 막 그때 순간 모면하는 쪽으로 막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그걸 가지고 나중에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건 언론 탓인데요. 굿모닝 충청 빼고. 그러니까 언론이 경마식 보도를 하면서 그 분석 기사를 안 내잖아요. 뭐가 거짓말이었다? 자기 말에 의하더라도 이게 모순된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말 자체에서 자기 부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전혀
비판 보도를 안 했죠. 그러니까 이미 언론도 넘어갔기 때문에. 네. 언론의 뭐 어떤 그런 잘못은 뭐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닌 것 같고요. 그 네. 당시에 그러면은 당에서 장관님한테 그만둬라라는 얘기를 한 분이 있어요? 많았죠. 한두 명이 아니고.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갈 때 아까 네. 그런 저의 헌신 이런 걸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 대놓고 나가세요. 이렇게는 말은 못 하고요. 네. 되게 덕담을 하는 척 하면서 네. 아이 장관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좀 고생하시면 안 되잖아요. 네. 장관님도 좀 쉬셔야죠. 이렇게 네. 저를 위해 하는 척.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스탠스가 이제 이 친명 비명을 나눈다고 할 때 어느 쪽입니까? 뭐 제가 나누고 싶진 않은데 네, 뭐 친명 비명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재명을 염두에 두고 나가라라고는 안 했죠. 물론 그냥 아까 그런 정무적 판단의 어떤 대가인 것처럼 자기 전략이 뛰어난 전략가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이 갈등에 벗어나면 우리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선방을 했고 경제 이슈, 민생 이슈가 1번이어야 되는데 우리 잘하는 거 먼저 부각돼야 되는데 이게 부각이 안 되니까 점수를 못 따니까 이런 식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뭘로 선거 졌습니까? 부동산으로 민생으로 졌잖아요. 그걸로 졌죠. 네. 그리고 검찰은 시원하게 못하니까 윤석열이 오히려 시원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시원하게 해가지고 어떤 민생 피해를 안 주고 그래 이거 하나 하는 것만 해도 장해. 아무나 못하는 거였어. 이렇게 해서 점수를 땄어야 되는 건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자, 그러면 조금 화제를 이제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현재 상황을 좀 가지고 좀 장관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에 이제 SNS 개인 그 페이스북 이런데 이제 이제 민주당 상황 특히 비명 지난번에 구속영장 체포동의안 이런 거를 가지고 가결 주도한 사람들 그렇게 하고 자기가 지금 막 나서 가지고 이완호 의원 이런 분들은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나 이런 그 사람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다음번 총선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저한테 했던 그 자세나 이재명 대표한테 했던 자세나 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개인을 떠나서 그러니까 뭐 추미애 개인을 떠나서 이재명 개인을 떠나서 추미애를 위해서도 아니고 이재명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정무적 판단을 잘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윤 갈등 때문에 민생 선방했다는 잘하고 있다는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는다. 그래서 정치 이슈를 전환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틀렸다라는 것처럼 지금도 이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검찰이 과도하게 오판을 하고 수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이재명이라는 존재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게 이재명의 리스크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라는 것이 사라지면은 우리 민주당이 민생 대안도 있고 여러 가지 점수 딸 게 많은데 이게 부각이 돼야 사람들이 덜 필요하고 우리한테 집중을 해주는데 지금은 자꾸 이재명만 보이고 이재명이 여러 가지 수사받고 있고 재판받고 있는 이것만 나날이 민주당 얼굴로 나가니까 이렇게는 선거를 못 치른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만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아까 이 검찰 개혁을 그러니까 개혁 저항인데 그죠? 개혁 저항을 추윤 갈등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그 추윤 갈등을 빼는 방법은 윤석열을 해임하는 게 아니라 추미애를 없애버리는 거다, 지워버리는 거다, 사람들 뇌리에서 지우는 거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처럼. 그러면 누가 간땡이가 커져요? 지금도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검찰의 간땡이가 커진 거죠. 터무니없이. 그래서 정권까지 먹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싸우지 않고 이재명 얼굴을 치우면 우리가 잘하는 민생이
부각돼 돋보이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두 가지. 하나는 윤석열 검찰 정권이 더 강해져요. 이 검찰 정권은 그냥 정권이 아니고 그냥 독재 정권하고 달라요. 이거는 파시즘적인 무장을 하는 정권, 파시즘적으로 무장하는 정권이에요. 파시즘은 뭐냐 하면은 오로지 목표가 이념이라고 둘러대지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념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건 그냥 뭐 있는 척, 있어빌리티 하는 거에 불과한 거고 진짜로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이념적인 있느냐? 무장 자체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죠. 그냥 권력을 위한 권력 강화 이게 파시즘이에요. 권력 목적형 권력 강화, 체제 강화예요. 그러면 이 위험성을 더 간땡이를 더 키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 왜? 누구도 저항하지 못하니까. 그런 위험성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위험성은 이쪽이 이제 질이 멸렬해지는 거죠. 지지층이. 이재명도 버리는 거 보니까 우리가 민주당을 믿고 지지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층을 힘을 빼버리고 기운을 빼버리고 정치 허무주의가 팽배하고 일본의 민주당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못해. 그렇듯이 우리도 이 한국 정치에 어떤 개혁 정치 또는 진보 세력 민주 정치의 산실이라고 하는 이 민주당이 와해가 돼버려. 지지층이 철회를 하고 와해됨으로써.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파시즘 체제가 공고화되고 한쪽으로는 아무런 바리케이드가 없으니까 그죠? 무력화됐으니까. 한쪽으로는 정치 허무주의가 팽배하고 이 두 가지 실수를 할 뻔한 거죠. 지난번에 그 영장 체포동의 해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 지금 그럼 앞으로 이제 민주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어떻게 나가는 게 바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당대표도 하셨고 오선 의원 하셨고 정치적으로는 뭐 더 이상 뭐 경력을 쌓으실 수가 없는 분이지. 그래서 허무한 거죠. 내가 이렇게 일생을 다 바쳤는데 민주당 자체가 이렇게 정신줄을 놔버렸다 하는 것이 되게 허무한 거죠.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앞으로 어떤 스탠스가? 정신 똑바로 차리는 거예요. 아니 3일 만세 불렀는데 유관순 네가 저 일본은 대동아 공영을 부러지질 정도로 미국도 때려버릴 수 있는 나라인데 겁도 없이 무슨 태극기 들고 만세를 불러? 네 때문에 우리 다 멋모르고 만세 불렀다고 죽었어. 너만 사라지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입니까? 민주당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줄을 놔버린 거죠. 그럼 정신 차려야 되네요. 정신 차려서요. 또 뭐 두서없이 말씀을 좀 나눴는데 하여튼 그래도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어요. 민주당이 지금 현재 나가야 되는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정신 차려야 된다. 그게 가장 함축적인 말씀 같아요. 가장 지금 뭐 이것저것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고 제대로 현실 직시하고 자꾸 뭐 누구 무슨 이재명 죽이기 뭐 이재명 때문에 민생이 안 된다 뭐 이럴 것이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자 뭐 이런 말씀이신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장관님 정도 저도 사실 저 장관님 지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전 장관님이 언젠가는 저 큰 일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치 일정, 장관님의 일정은 어떻게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실 겁니까? 해야 되는데요. 또 지지자들도 해달라라고 요구하는데 민주당이 좀 정신 차리면 저한테도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민주당이 정신 못 차리면 저에게도 기회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걱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광진이요. 네네. 여기서 하실 건가요? 네네 여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장관님 정치 가도에 그다음에 장관님 같으신 분이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가 되는 게 우리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국민들을 좀 더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장관님 긴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독자 여러분 장관님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